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끝나고 나흘이 아니죠. 아흘에 만에 뵙습니다. 예, 오늘은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여론조사 전문가시죠. 모시고 지금 가장 뜨거운 대선 주자별 어떤 여론의 흐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네. 예. 자, 아까 여쭤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민주당은 약간 어떤 이재명 지사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것 같고요. 네. 차라리 국민의힘이 더 앞을 모르겠다 이런 상황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번 주 뭐 일요일 보면 예. 거의 결정은 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번 주 일요일 날 국민선거인단이 49만 명이 투표를 하고요. 예. 부산, 울산, 경남, 또 제주, 인천 권리당원들 대의원들이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되게 결론이 납니다. 그 예. 뒤에는 이제 서울과 경기만 남게 되는데요. 예. 사실 수도권에서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 좀 강세일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부울경 같은 경우도 이제 대구 출신, 경북 출신이시고, 근데 이제 김두관 지사가 일정 정도 지분을 부울경에서는 가지고 있죠. 예. 호감도는 굉장히 높은데, 지금 이제 다른 지역에서 김두관 지사 그 후보께서 너무 고전을 했지 않습니까? 예. 득표율이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부울경에서도 김두관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 득표율이 아주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의미 예. 있는 숫자는 나올 것 같지만, 예. 그렇게 봤을 때 김두관, 이재명 둘 다를 놓고, 둘 다 좋긴 좋은데 누구를 찍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한테는 김두관 후보가 드랍을 한 게, 사퇴를 하는 것이 이재명 지사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부울경에서도 과반을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런 흐름으로 보면 탄력이 꽤 붙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후보가 반등의 모멘텀을 확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격차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 진영엔 조금 어떤 뭐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반등의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요? 딱 떠오르질 않는데요. 유일한 예. 것은 사실은 지금 뭐 대장동 이슈가 터졌는데, 이재명 지사나 이재명 뭐 최측근과 관련된 뭐가 비리가 드러난다든가 예. 객관적으로 예. 주장이 아니라 예. 그거 아닌 이상은, 객관적으로 뭔가 드러나는 게 아닌 이상은 모멘텀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선 경쟁력이 또 뭐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지금 보면 되게 이제 유권자들도 혼란스러운 게, 국민들도 여론조사가 막 쏟아지긴 쏟아지는데 ARS 조사 방식과 전화면접 조사 방식이 사뭇 다르다 보니까 예. 혼란스럽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다 달라도 되는 건가요, 여론조사가? 어느 원래- 걸 믿어야 되나 이 정도로 그 뭐냐면 네.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 뭐냐면 뭐 격차 차이가 약간 뭐 다르든가 해도 그 전체 흐름은 바뀌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이기고 지는 순서가 막 바뀌어 버리니까 이게 여론조사가 이렇게 쏟아지니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갤럽 조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통계표라는 게 공개가 돼 있습니다. 갤럽 홈페이지나 아니면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가시면 갤럽 조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 갤럽 조사를 한번 보시면 평소 정치에 관심이 있느냐라는 질문 항목에 예. 많이 관심이 있다, 약간 관심이 있다, 별로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예. 네 가지 보기 항목으로 유권자들을 조사를 했거든요. 그걸 보면 매우 관심이 있다라는 사람들이 한 260여 명 나옵니다. 1000명 중에. 예. 그 26%요. 예, 26%가 나오는데, 그 응답자들 내에서는 전화 면접 조사에도 불구하고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윤석열 양자 대결 해보면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큰 표차로 이깁니다. 예. 앞섭니다. 예. 근데 약간 관심 있다, 정치에 약간 네. 관심 있다, 보통 그냥 중관여층 정도 되겠죠. 네. 정치에 대해서 2층에서는 한 470여 명이 되는데요. 네. 2층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후보를 앞섭니다.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RS 조사는 주로 정치 고관여층,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기계음으로 오기 때문에 예. 정치에 아주 관심 없는 사람 되게 끊거든요. 끊어버린다 이 근데 말. 전화면접 조사는 사람이, 상담원이 전화하니까 좀 거부하고 싶어도 미안하고 미안하고 하니까. 이래서 응답을 예. 합니다. 대개는. 예. 그래서 응답률 차이가 꽤 나죠. ARS 조사를 하면 5에서 한 10%, 5, 6%, 5에서 한 7, 8%이 정도 되고요. 휴대폰 가상번호를 했을 때. 전화면접 조사는 뭐 그 NBS라고 전국 지표조사 이런 데에서는 콜백 시스템까지 하는데, 거기는 뭐 27%까지 나옵니다. 그래요. 예. 보통은 이제 10% 후반대까지 나오죠.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RS 조사로 하는 적극 고관여층, 정치 관심 많은 층이 응답하는 ARS 방식에서는 아까 전화 면접 조사 속에서도 갤럽 조사에서 260명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선다고 얘기했죠. 그들이 주로 ARS에 응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아까 약간 관심 있다 정치에 별로 관심 없다 전혀 관심 없다 2층까지 다 포괄해서 응답을 받거든요. 근데 아까 약간 관심 있다라는 이 한 470명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까지 사실 투표를 합니다. 대선은 260명 470명 합치면 730명 아닙니까? 그 정도가 투표한다 이 말씀이시죠? 70% 투표하니까요. 70%가 그러면 약간 관심 있다라는 사람들의 표심도 중요한데 그 층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사 방식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이 차이가 극명하게 좀 드러나는 이유가 그래서 핵심 지지층 측면에서는 보수층이 활성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보수층의 고민은 이게 저변으로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중간층하고 핵심 지지층하고 약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죠. 보수의 약지지층 분리되고 있다. 약지지층은 좀 실망하고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에 대해 좀 실망해서 지지를 그렇게 보내지 않고 있고 호감도 좀 낮아져 있는 반면에 정권 교체를 원하냐 물으면 또 정권 교체 원한다는 응답이 높긴 합니다. 그러나 가상대결 붙여보면 전화면접에서 정권 교체 원하는 층에서도 윤석열이 아닌 이재명을 선택하는 비율도 꽤 되거든요. 이재명 후보를 이재명 후보가 만약 되면 그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것을 정권 교체로 보는 분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친문의 어떤 적자 이 개념은 아니었잖아요. 아니니까.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바뀌듯이 민주당 내에서 새로운 어떤 계열, 새로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쪽은 약간 사실 이제 그 윤곽이 나오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쪽이 더 모르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 홍준표 후보의 경우의 주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아까도 잠깐 본방에서 여쭤보다 말았지만 이 정권을 교체하고 싶다는 분들 중에 지금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안으로 각인되고 있으니까 윤석열 후보를 버리지 못하는데 어느 순간 만약에 아까 사법적 리스크도 나오고 저 사람으로는 정권 교체가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면 강성 지지층도 돌아설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 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홍준표는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홍준표보다는 윤석열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좀 더 높아라고 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대목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통적으로 보수층, 특히 이제 60대 이상의 보수층 어르신들은 확고하지 않습니까? 지지하는 분들. 이분들은 누가 나오든 지지할 거다. 윤석열이 나오든 홍준표가 나오든. 그럼 핵심은 20, 30대 아니냐. 근데 최근 20대, 저 30대까지는 아니지만 20대에서 확실히 특히 20대 남성 이 홍준표 바람이 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고정 지지층 외에 이 20, 30대 표만 가져올 수 있는 후보라면 최적의 후보 아니냐. 그런데 윤석열보다 내가 20, 30대에서 확실히 지지율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마케팅이 먹히면 갈 수 있는. 근데 그 마케팅을 먹히려면 홍준표 후보도 조금 더 세련되고 안정감 있는 모습도 보여줘야지만 한편으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윤석열 후보가 흔들려야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아까 있던 사법적 리스크라든가 TV 토론 과정에서 만약에 준비 덜 된 모습이 많이 드러나서 실망감이 커진다면 얼마든지 저는 홍준표 후보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의 토론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하나는 굉장히 데미지 토론에 노출되면 될수록 데미지 입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워낙 기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보통 이하로 어느 정도만 버텨주면 지지율엔 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 두 가지 분석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대선을 한번 반추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번 대선에서 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로 경선에 확정이 되니까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의 상당수가 안철수로 갔습니다. 중도층, 이른바 중도층이.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거의 5%포인트까지 좁힐 때가 있었어요. 근데 TV 토론회를 몇 차례 하면서 다시 확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핵심은 뭐였냐면
대통령감이냐 아니냐 이거를 사람들 깜론이 나온다 깜론이 이거죠. 나왔죠. 예. 보죠. 여러 가지 태도나 자세도 있지만 답변하는 내용도 그 당시 예. 이제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에서 프레임에 자기가 빠졌죠. 예. MB 아바타입니까부터 예, 시작해서 예. 뭐 여러 얘기들이 나왔죠. 예. 이렇듯이 TV 토론회라는 것은 한 번 잘하고 못한 게 아니라 이렇게 몇 번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대통령감으로서 맞나? 이 어떤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 기준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지율 확 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했던 기대치가 낮은 것 인정하는데 예. 윤석열 후보 그 당시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였어요. 안철수가 TV 토론 잘 못할까 이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저 정도야라고 하는 지점이 순간, 되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예.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윤석열 후보가 깨었던 약간 뭐랄까 데미지를 입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그 말실수였던 그 지향성 경향이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어제 엊그제 뭐 청약 통장 이런 네. 얘기 굉장히 어떤 서민들의 가슴을 파는 부분이거든요. 네. 아, 저 사람이 고위직 검찰로 평생을 해서 야 그러면서 청약 공약을 발표한다는 게 굉장히 위선적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지금 말실수 차원을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단순 말실수면 그냥 그 재미도 있고 그게 오히려 어떤 밈이 돼서 이 윤석열 후보의 특성상 이렇게 좀 뭐 동네 형 같고 네, 약간 네, 네. 이래가지고 그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데 형이 좀 실수했어. 그래서 미안해. 실수해서 미안해 하고 깔깔 웃으면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말실수의 경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뭐 청약 통장 문제랄까 또 약자에 대한 어떤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 약자의 상황을 모르는 후쿠시마 거 건도 후쿠시마 건은 전문성이 너무 없어도 없는 거 꼭 네. 진짜 동네 보수 아저씨들이 맥주 한잔 먹고 할 만한 얘기를 툭툭 던지는 듯한 느낌 네, 네. 거기서 기준 미달이라는 생각을 유권자들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아마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크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보수 진영의 이제 책사들, 전략가들 만나보면 그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앞으로 이게 누적이 되면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조사에서도 엊그제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국민의힘 후보 누가 제일 만만하냐? 예. 아 그거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높게 나오잖아요. 홍준표 네. 후보보다. 예.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좀 센데 지지율은 더 높은데 일부러 만만하다라고 역선택의 의미가 담긴 거냐 과연? 예. 아니면 실제 만만하게 보는 예. 거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민주당 지지자들이 야권 후보 중에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예. 이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윤석열 후보를 더 원한다는 거예요. 예. 결과론적으로. 그건 여론조사에 나온 거죠 겁니다. 이번에. 예. 예. 그 얘기는 저는 그 약간 진심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윤석열 후보는 검증이 덜 돼 있고 준비 안 된 부분들이 너무 계속 좀 드러나고 있고 본선에 가면 더 이제 1대1 토론이 주로 많이 이루어질 예. 테니까 더 많이 드러날 거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조금의 미움의 감정도 좀 더 있죠. 증오심, 예. 여권 지지자들의 이제 증오심. 배신자 예.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는 그런 게 있는데 과거에 처음에 윤석열 후보가 대선 막 뛰어들 때만 해도 호감도 조사하면 민주당 후보들이 홍준표 후보보다는 당연히 윤석열 후보를 더 좋아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호감도가 더 안 좋거든요. 예. 그 얘기는 윤석열 후보가 꼭 유력 후보에서 그게 아니라 보여주는 모습에 대해서 저렇게 그 서민들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저런 정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국가 지도자로 돼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홍준표 후보는 약간 이제 서민 친화적인 것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려운 것을 탁탁 그 쏘아붙이는 게 있거든요. 여권 민주당 지지자들로서는 홍준표 후보의 전투력이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도 있을 그게 겁니다. 있습니다. 아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했던 20대 같은 경우가 예. 민주당이나 여권 입장에서는 단기에 돌아올 계층은 아니거든요. 20대 여성이야 우호적이지만 20대 예. 남성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홍준표 같은 캐릭터가 홍준표 후보 같은 캐릭터가 20대 남성한테 먹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쉽지 않은 상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게 그 부분이 여권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래 윤석열이 되면은 좀 어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난타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는데 홍준표쯤 되면 이게 어떤 완사이드하게 난타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보면. 여권 지지자들이 볼 때는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의 가장 큰 약점은 예.
되게 이제 태도나 도덕성, 구설수 뭐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 윤석열 후보도 자유스럽지 못하죠. 뭐 예를 들어 흔히 그런 말해서 부분도 뭐 있군요. 도리도리 쩍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홍준표 후보도 과거에 이제 막말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성들 같은 게 쉽게 이게 표를 주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가 되나 윤석열이 되나 여당 입장에서는 만약 이재명 지사가 본선에 올라간다면 능력 대결이 펼쳐질 거다. 자질, 결국은, 대통령이 자질로 볼 거다. 태도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홍준표 별로 그렇게 어려운 상대는 아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는 과거 또 경남도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를 했고 그러면 도지사 시절의 업적은 뭐냐? 실적 싸움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비전도 다루겠지만 그런 어떤 성과를 누가 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밀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또 준비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가 좀 여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어떤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이제 뭐 시간은 다 됐지만. 관전 포인트는 앞으로도 사실 다 후보들의 리스크는 요인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각 진영들이 잘 관리하느냐. 윤석열 후보도 있고 이재명, 홍준표 다 있는 겁니다. 잘 관리하느냐 문제와 아까 윤석열, 홍준표 후보도 지금은 덜 싸운 겁니다. 오히려 이재명, 이낙연 굉장히 후보 지지층 간의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홍준표 후보도 이제 10월 말쯤, 10월 중하순쯤 들어가면 이리저리를 놓고 치열하게 싸울 텐데 그때는 굉장히 그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각 그 진영 모두 원팀 구성, 이 경선을 잡으면 얼마나 최소화하느냐 이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새 연예 프로, 오락 프로 대선 주자들 하나씩 부르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일단은 도움이 각 진영 측 입장에서 보면 도움이 굉장히 되는 거 맞죠? 당연히 도움이 되죠. 인간미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맨날 이제 딱딱한 이야기만 하는 정치인을 본 건데 형이라 불러 뭐 이런 거. 과거에도 이게 큰 이슈죠. 예를 들면 그 97년에 97년 DJ 같은 경우도 이경규가 간다. 몰래카메라. 그게 MBC 빅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안철수 무릎팍 부사. 그리고 지난번 2012년 대선에서는 힐링캠프 SBS 그게 이제 박근혜, 문재인 굉장히 화제를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집사부 일체가 나왔는데 뭐 다른 방송도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볼 때 예능 프로그램이 꼭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짜여진 각본도 있기 때문에 나오면 무조건 도움이 된다 이거죠. 나오면 무조건 도움이죠.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지금 못 나와서 안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까지 3명밖에 지금 안 부르거든요. 6월달 기준으로 여론조사 3위까지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조사 홍준표가 3위죠. 억울하죠. 억울하겠네요. 그런데 이게 어떤 후보 입장에서 쳐다보면 분명히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유권자들이 정치인을 꼭 멀리 볼 필요 없으니까 어떤 그 인성에 뭐 파악하는데 약간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이런 거 가끔 해야 한다고 봅니다. 토론회도 자주 해야지만 이런 예능도 꼭 필요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사람들이 가깝게 느끼고 정치인을 친숙하게 느끼는 것이 우리가 정치 앞으로 수준을 높여가는 거.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야 정책도 더 관심을 정치 수준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참여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일방적인 어떤 의혹에 대해서 아무래도 예능 프로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파고들질 못하니까 약간 어떤 원사이드한 해명의 자리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그거는 TV 토론에 다루라는 거고 양자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어제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도 했었어요. 뭐냐면 예능 프로에서 좀 연예인들 중에 한두 분이 그냥 있는 대로지 한번 물고 늘어져. 그 정도 준비가 안 된 것 같던데요. 느끼다 보니까 그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 하여튼 장시간 본방하고 혹시 꼭 하여튼 이렇게 나와 보면 이런 부분은 뭐 한번 포인트를 강조해 보고 싶었는데 하시던 부분이 저는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나 각 캠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론조사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나 자기 캠프가 유리하게 나오면 그것만 막 이렇게 극대화하고 나머지 좀 안 좋게 나오면 굉장히 그 조사는 엉터리 같이 이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저 조사는 저렇게 나왔지 분석을 잘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좀 떨어져
떨어지거나 호감도가 좀 떨어졌으면 그 원인이 뭔지 근데 객관적으로 저는 찾고 여론조사 대응을- 전문가시니까 네.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뭐냐면 아까 ARS 조사 같은 경우에 그렇게 바이어스가 심하다면 그걸 툭 발표할 것이 아니고 뭐 섞든지 보정을 하든지 뭐 해가지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아니 사실- 그거는 예. 지난번 대선이나 총선 때는 ARS 조사에 휴대폰 가상번호로 했을 때 안심으로 예. 적중률이 꽤 높았어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전화조사 이 정도로 차이가 벌어진 것은 아까 얘기했던 핵심 지지층, 예. 각 당의 핵심 지지층, 여당은 핵심 지지층이 조금 떨어져 나간 거고요. 음. 야당은 핵심 지지층이 여전히 똘똘 뭉쳐는 있는데 예. 주변 약지지층이 떨어져 나간 느낌이 있고요. 여당은 ARS 조사에서 많이 밀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핵심 지지층이 뭔가 불편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당내 경선이 심한 것도 있고요. 예. 여러 뭐 정부의 그게 또 정권에 대한 실망감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게 좀 유권자들의 쌓여 있는 성격이 거죠. 약간 바뀌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근데 이게 이제 좀 지나서 네. 어떻게 또 수렴될지는 모릅니다. 예. 한번 그러니까 그 추세선이 중요한 건 뭐 네, 분명한 사실 네, 같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으로 추세선에서 지금 가장 뭐 어떤 긍정적인 추세선을 가진 후보는 누구라고 보세요? 지금은 없나요 지금? 딱히 없고요. 예. 근데 이재명 지사는 이제 상당히 그 어려운 국면을 좀 벗어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좀- 대장동 이슈가 좀 컸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오늘 ARS 조사나 이런 걸 보면 예. 무당파들이 좀 빠졌어요. 원래 예. 무당파 쪽에서 이재명 지사의 지도가 좀 양호한 편이었는데 예. 근데 이제 뭐 각성도 아. 아들건 의원 예. 아들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오히려 국민의힘 쪽의 의혹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아마 예. 진전을 봐야겠지만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이번 주 후반에 나오는 여론조사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예. 주초에 발표된 조사에 그리고 비해서. 오늘 저희 MBC도 하나 발표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오후에 발표하니까 제가 그걸 보고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MBC 여론조사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그것도 이제 아마 조사 기간도 잘 보셔야 하는데 예. 곽상도 아들 의혹건이 반영되는 시점이었는지 조사 시점을 잘 봐야 합니다. 그거 한번 봐야겠습니다. 저도 네. 지금 정확히 듣지 예. 못하고 와가지고 시간대가 방송하느라고. 언제였는지 조사 예, 시간대. 오늘 말씀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한번 고맙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예.